안녕하세요, 빈트라이즈입니다. 며칠 있으면 구정이니까 오늘부터 아마 본격적인 구정 명절에, 설 명절에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겠네요. 저도 고향이 시골이다 보니까 또 고향에 한번 가봐야 되는데 요즘 KTX 표 끊기가 되게 어렵네요. 그래서 표도 못 구했는데 아마 경쟁력이 좀 약한 새벽때나 아침 일찍 표를 끊어서 당일날 빨리 갔다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고정 아침날 갔다 올까 이런 생각 중입니다. 그 시골에 살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경주 시내까지 이렇게 좀 통학도 하고 자취도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 당시에 경주 시내에서 다니는 친구들이 우리 이렇게 시골에서 오는 친구들 보고 맨날 놀린다고 촌놈 막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그 촌놈이라는 소리가 되게 듣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언어를 순화해가지고 이제 컨츄리보이 이랬는데 그나마 컨츄리보이는 좀 듣기가 좋고 촌놈은 좀 듣기 싫었는데 어쨌든 군대 갔다 오고 대학교 졸업하고 또 이래 직장 잡아가 서울에 와서 살다 보니까 촌놈이 나쁜 게 아닌 것 같아요. 아이고 사람마다 알겠지만 나는 이 젊은 시절 학창 시절을 서울에서 다녔으면 이 머리가 돌아버렸을 것 같아요. 어쨌든 시골에 태어났기 때문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시골 정치를 가지고 자연을 벗어나 이렇게 살아온 게 상당히 값진 인생이었구나, 좋은 인생이었구나. 물론 그것을 그렇게 해준 것은 제가 서울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또 값진 걸 느끼겠죠. 계속 시골에 살았다면 별로 좋게도 안 느꼈죠. 근데 서울에 살아보니까 학창 시절, 젊은 시절은 서울에 사는 것보다 농촌에 사는 게 좀 깡촌에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은 시골 촌놈이었던 게 상당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촌놈이 무슨 자부심 그것도 이상한데 어쨌든 간에 시골에서 어린 시절 보내고 유년기를 보내고 젊은 시절을 보냈다는 게 늘 자랑스럽고 그렇습니다. 안 그랬으면 됐겠지만 오늘은 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냐면 늘 하는 얘기가 제가 사진 잡설 아닙니까? 오늘은 이 책을 좀 보다가 생각이 나서 예전에 언제적이야? 2016년도 11월 달에 샀네. 서점에 갔다가 좀 공부 좀 해보려고 샀는 책인데 이렇게 써놨네. 의미 있는 사진, 가치 있는 사진을 찍어볼까 한다. 머릿속에 맴돌고 있는 사진에 대한 잡념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사진에 대한 명확한 정리와 이데올로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 책 저 책을 뒤적거리다가 눈길을 끌어당기고 마음을 당기는 이 책을 집어들었다. 2016년 11월 7일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원래 그 당시에는 그런 마음으로 샀는데 그런 마음을 충족했는지 모르겠어요. 기억도 안 나는데 그래서 이게 유튜브 좀 찍어보려고 뒤적거려 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 지난 영상에도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했지만 학문이든 지식이든 간에 이게 어떤 개념과 기초를 이렇게 닦은 다음에 뭐를 이렇게 올려가야 늘고 실력이 쌓이지 어떤 기초가 약하면 무엇을 자꾸 쌓아올려도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사진에 대한 하고 의학, 영어 의학, 회화 그 두 가지는 정말 참 음악도 있지. 색소폰 연주하고 이거를 어릴 때 안 접하고 앉아 서울에 와서 좀 해보려고 버덕거리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를 않더라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도레미파솔라시도 어떤 악보 체계라든가 그리고 이런 것 좀 음악에 대한 기본 화성학이라든가 이런 걸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어디가 돈지래도 어디가 도레미판지도 모르겠고 뭐 그런 상황에서 이거 뭐 색소폰 학원 한 20년 다녔는데 제대로 노래도 한 곡 못 연주해요. 물론 뭐 재능이 없는 것도 있지만 어릴 때부터 이렇게 기초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사진도 이거 진짜 내가 어디 뭐 우리 사진 동호회 어디 직업을 한 사람 빼고 아마를 하는 사람들 중에 사진에 관련된 책을 뭐 나만큼 많이 본 사람도 그리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책은 참 많이 봤어요. 책 보는 걸 워낙 좋아하니까. 지금 뭐 눈앞에 보지도 않지만은 어떤 간에 이게 봐봐야 이 개념 없이 보니까 확 이렇게 철학이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지난주에 찍어 올린 동영상에 제가 그런 말을 했죠. 문맹이라는 게 뭐냐? 이 글을 못 읽는 게 문맹이 아니다. 지금 글을 읽고 해석을 해도 그 뜻을 정한 의미를 모르면 그게 문맹이다. 이거 뭐 사진도 예술입니까? 이거 글 못 읽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요새 한 6살, 5살 되니까 우리 그 소녀 딸도 잘 보더라고요. 내 친손녀 딸은 아니지만 우리 조카의 딸입니까? 조카 집에 놀러 가면 그 벌써 딸이 벌써 뭐 5살 됐는데 이 글을 잘 읽더라고. 그리고 영어도 해요. 요즘 애들은. 근데 요즘에 뭐 글 못 읽고 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이걸 이 책에서 이렇게 써놓은 글을 봤을 때 사진도 예술이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걸 말하기 전에 우리가 항상 그 논쟁거리 어떤 화두를 내놓고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싸우게 돼 있거든요. 특히 다른 거는 좀 덜한데 이 사진 쪽은 또 이게 논쟁이 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진이 예술이냐 이런 말하고 그 다음에 사진이 시작이 어느 나라에서 시작이 됐냐, 사진은 누가 먼저 발명했냐, 이거 맨날 이게 논쟁거리고. 근데 이런 논쟁은 또 굉장히 괜찮은 논쟁이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논쟁은 해봐야 사람들의 어떤 감정을 상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 서로 다른 의견이 있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대부분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말싸움은 이제 정치적 발언 그리고 종교적 발언은 대부분이 제 경험상 말싸움으로 번져가지고 어떤 말싸움 끝난 끝에 이 앙금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뭐 책에서 봤는데 어디서 봤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마 뭐 춘추전국시대 때 학자가 얘기했으니까 90% 공자겠죠. 공자이면 또 다른 사람인데 그때 기억이 그런 말이 나요. 친구와 이렇게 말싸움을 해서 이기려고 하지 마라. 말싸움을 해서 이긴다는 것은 그 상대의 자존심을 짓누르고 빼앗은 셈이다. 그래서 이긴다는 게 이기는 게 아니다. 그 책을 나이가 내가 한 40대쯤 돼가 봤나? 난 그런 걸 늦게 봤는데 내가 고등학교 절친 대학교 때도 절친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상당히 내가 좀 좋아하고 또 생각을 존중하는데 그 친구는 항상 이렇게 말싸움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나가면 유윈이라 그래요. 유윈. 그 말이죠. 유윈이 뭡니까? 네 이기다는 뜻이에요. 너 이기다. 네 말이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네 이기다. 그냥 항상 친구가 말하다가 좀 이렇게 약간 감정이 격해질다 싶으면 유윈 그거는 빠져버려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현명한 생각이 아닌가.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는 절대 어떤 논쟁을 하게 되면 좀 격해질다 싶으면 무조건 꼬리를 내려버려요. 유윈 친구 사이는 아니까 그렇게 하지만 맞습니다. 그리고 빠져버려요. 왜냐하면 그건 이겨봐야 별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말싸움이라는 거는 서로 간에 다 의견이 다르고 네가 맞을 수도 있고 내가 맞을 수가 있는데 그걸 강제로 억지로 힘으로 눌려가 내가 이기려고 하면 이기긴 이기는데 그 이긴 만큼 상대에게 이 가슴에 이 손톱으로 걸 거가 앙금을 남기는 거예요. 그 겉으로 티는 안 내겠죠. 사람이 우리가 봐요. 삐져도 겉으로 티내면 내가 소인배처럼 보이니까 겉으로는 예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 이게 갈고리를 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싸움은 상당히 안 좋다. 그래서 혹시 얼떨결에 이렇게 잘못 눌려가지고
이 유튜브를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다면 절대 어떤 친구들과 좀 아시는 분들과 이렇게 말싸움을 할 때 절대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지는 것이 좋다. 저는 이런 말씀을 꼭 권유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싸움이라는 게 이제 좀 아까 이야기했지만 다른 거는 말싸움이 격해지지 않는데 꼭 종교와 정치에 대한 말싸움이 시작되면 이게 이제 격해지는 것더라고요. 앙금이 났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이제 친구들하고 사진 오지 여행 가서 그런 좀 멀리 사진 찍으러 갈 때 많이 못 가잖아요. 그때는 집 한 대 빌리고 집차 2대 빌리면 3명 아니면 6명 가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맨발을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맨발을 모으기 위해서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이렇게 여행 사이트들 보면 항상 그 맨발 모으는데 이게 조건이 있어요. 정치적 성향이 강한 사람, 종교적 발언 이런 거 하는 사람은 오지 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싫다 이거지. 그리고 우리들도 이렇게 이제 여행을 하면서 저하고 친한 사람도 있지만 꼭 한 두서너 명은 또 잘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내하고 친한 사람 서너 명만 가면 제일 좋지만 이게 딸리잖아요. 왜냐하면 한 명이라도 더 집어넣어야 내가 비용이 몇십만이 깎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이 연수라고 그래서 한 4명, 5명 가면 좋은데 보통 7명씩 이렇게 맞춰 가는데 그럴 때 되면 항상 보면 같이 가다 보면 한 60%는 아는 사람들이고 70% 아는 사람인데 20, 30%는 또 처음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늘 그런 게 조심스럽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우리가 또 사람을 잘 추려가지고 가기 때문에 좀 이렇게 뭐라 합니까 좀 무지하면서 신념이 강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같이 안 가려고 하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종교적인 마찰이라든가 종교적 발언, 정치적 마찰은 안 했고 저희들도 항상 거의 우리 여행자들 사이엔 불문율이죠. 여행을 가서 절대 종교 이야기와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꼭 이렇게 언쟁이 높아지고 이게 이제 서로 간에 어떤 마음에 어떤 그 상대방에 대한 좋지 않는 그 기운을 남기게 되거든요. 물론 겉으로 티는 안 내겠죠. 겉으로 티내면 소인배 같아가지고 겉으로 후후 있지만 솔직히 겉으로 눈썹이 더 무섭잖아요. 솔직히 화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겉으로 예역하면서 속으로 꽁하게 이렇게 갈고리 끼는 사람이 더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절대 정치와 종교에 대해서는 논쟁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사진에 대해서 예술이냐 아니냐 사진을 누가 먼저 발명했느냐 사진을 어느 나라에서 먼저 발명했냐 이런 거는 서로 간에 어떤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내가 몰랐던 걸 알 수도 있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 거랑 그 생각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좋은 논쟁이라 생각해요. 저는 또 우리 사진 동호회 가면 디지털이 좋냐 필름이 좋냐 그런 거는 늘 논쟁하는 건 좀 건전한 논쟁이라 생각하거든요. 문제는 저도 너무 온고집이 세가지고 그 디지털 사진은 사진을 취급하지 않는 이런 발언을 많이 해가지고 저도 조금 약간 좀 강성이라 그런 좋지 않은 이미지를 남겼는 것 같아 늘 좀 쪽팔리고 그래요. 그때 그만큼 철이 없었다는 얘기겠죠.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너무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고 남의 의견을 조금 밟으려고 하면 결국 혼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 먹고 고독한 인생을 살기 싫으면 항상 양보할 줄 알고 싸우면서 질 줄 알아야 내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떠나지 않고 주변에 머물러 있다. 그런 삶의 지혜를 알게 되겠더라고요. 엉뚱한 소리 많이 했는데 이제부터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이야기 해봐야 별 건 없고 잡설이니까 기왕 엉뚱한 소리 했는 김에 하나 더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고 모르면서 나대면 안 되잖아요. 20세기 천재 20세기 천재 철학자라고 이렇게 칭송된 비트겐슈타인이 한 이야기가 있죠. 말할 수 없을 땐 침묵하라.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걸 좀 우리 시골 사투리로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풀어서면 모르면서 나대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점잖게 이야기하면 말할 수 없을 땐 침묵하라 말이지만 좀 솔직담백하게 우리끼리 말하면 잘 모르면서 나대지 마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가슴 깊이 새겨야 될 말이고, 그래서 저도 잘 모르면서 나대면 안 되는데, 근데 나대면 안 되는데, 근데 또 유튜브에 보면 나대는 사람 많더라고요. 근데 나 하나 또 나대면 안 될까? 안 되긴 안 되지만, 그래도 저도 또 뭐 유튜브도 해야 되고 하니까, 잘 모르면서 또 한번 나대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그게 없어요. 사진에 대한 어떤 학사, 대학교에서 전공한 것도 아니고, 사진에 대한 어떤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임밸류가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보통 보면 우리나라에서 좀 알아주려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겠죠. 스펙이 좀 있고, 학위도 좀 있고, 박사 이런 거 따고, 이런 거 좀 해야 알아주지 않습니까? 저는,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면 그게 없습니다. 그럼 그거 없으면 말도 못하고 사냐? 그건 또 아니죠. 우리가 학위가 있다고 더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학위는 학위고, 또 학위가 없어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이랬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학위 없으면 잘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러나 이제 의학 분야라든가 좀 이런 변호사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정부에서 좀 통제를 하죠. 자격증이 없으면서 이제 나대면 법으로 처벌을 받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지압 뜸 좀 뜨고 나도 뜸 좀 뜨는 뜸 되게 좋아하는데 뜸 좀 뜨고 침 좀 꼽을 줄 안다고 의사 면허 침술 면허도 없이 그냥 친구들 아무나 잡아가 여기 뜸 떠주고 침 떠주면 이거 불법 의료 시술에 걸리잖아요. 실력이 있고 없고는 중요치 않잖아요. 예전에 우리나라 유명한 할아버지 구당 선생님인가 하여튼 뜸인가 침에 대가는데 그분이 최고로 침을 잘 났는데 그때 자격증 문제로 한번 이렇게 놀라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면허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의사 면허라든가 이런 거 없이 그냥 처방하게 되면 처벌을 하게 돼 있죠. 의료 쪽은 그렇죠. 그러나 이제 사진 쪽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나처럼 사진 학사, 사진 교육학, 교사 자격증 이런 거 없어도 남 앞에서 사진이 어떠저떠 뜨더라도 이거는 처벌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용기를 내서 모르면서 한번 나대 봅니다. 사진도 예술입니까? 이 책을 요건 나중에 좀 보고 버전에 제가 이제 이 사진을 하면서 패턴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진을 찍는데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 뭐냐면 그 물리학적이냐, 철학적이냐, 심리학이냐.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물리적으로 사진을 잘 찍는 거는 초점 잘 맞추고 노출을 정확히 측정하고 초점 잘 맞추고 그리고 미술책 같은 거 보고 구도, 애소 커버 3분의 1, 3분의 2 황금비 딱 맞춰가지고 삼각대 딱 넣고 릴리즈 딱 꼽아 탁 찍으면 이거 100점짜리 사진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잘 찍은 사진이냐, 이 못 찍은 사진이냐. 이게 이제 이런 논쟁 들어가면 이제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사진을 잘 찍는 법이냐. 그러면 노출 잘 맞추고 구도 잘 맞추고 애수 구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책은 사진 잘 찍는 책이냐, 사용 설명서냐. 또 그런 거 하면 끝도 없죠. 그래서 그런 논쟁은 떠나서 제가 여기서 잘 찍는 법이라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제 표현하는 게 물리적이라는 것은 구도, 노출, 필터, 파란 거, 노란 거 끼워가지고 이론적으로 엄청나게 공부해가지고 구도 다 흔들리지 않게 이게 물리적으로 사진이 깔끔하게 완벽하게 이렇게 뽑는 거를 제가 물리적 사진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저는 항상 그거는 형이학적인 거다. 그러니까 그거는 중요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거는 기본이다. 그러니까 달리기 하려면 운동화 끈 졸아야 되잖아요. 달리기 하기 위해서 이제 끈 조르는 거 거기에 불과하다. 그때부터 이제 이 마라톤을 42.195km 뛰는 거하고
북한산 올라가는 게 중요하지 뭐 운동화 끈 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그건 당연히 등산을 가려면 끈을 잘 운동화를 신어야죠. 뭐 그게 불가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잘 찍는 거라고 하기에는 너무 영역이 사진이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잘 찍는 법이라기보다는 기본으로 갖춰야 될 소양이다. 우리가 뭐 한평생 살아가려면 유치원 가서 가나다라 마바사, 뭐 ABCD 예쁘지 이거는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럼 잘 찍는 거라는 건 무엇이냐. 제가 잘 찍는 거라는 거 바로 그거거든요. 그 발트 베냐민이 이야기한 그 아우라 그런 개념이거든요. 아우라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떤 그 사진을 봤을 때 감동이 와야 된다. 그 감동 뭐 자꾸 이런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가 영적인 영감을 느껴야 된다. 이런 말하면 참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모르겠는데 이 말은 그럴싸한데 이 참 거시기하거든요. 이게 뭔 말인지 봐도 내가 해놓고도 헷갈리는데 그래서 이게 언어라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문자 이 언어로 가지고 이 말 이 머릿속에 있는 걸 풀어내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무식이 있잖아요. 그 뭐 나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발트 베냐민이 이야기한 아우라 그 어떤 그를 둘러싸고 있는 신비한 기운 뭐 발트 베냐민은 이렇게 뭐 얘기했는 것들하고 뭐 물리적으로는 가까이 있는데 심적으로는 좀 멀리 있게 느껴지는 것 그런 것을 아우라다. 가까이 있지만 멀리 있는 것. 표현은 그렇게 했는데 그거 뭐 말은 그래 써놨는데 그거 보고 참 이게 탁 쳐가지고 이게 이 뜻이구나 이게 느끼긴 참 어렵거든요. 근데 그건 뭐 요거는 아우라에 대해서는 뭐 나도 뭐 잘 모르고 뭐 그냥 그렇다 걷는 것만 알기 때문에 글만 읽어서 알지 진실한 뜻은 모르기 때문에 아우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 치면 그 발트 베냐민 뭐 기술 복제 시대인가 뭐 그런 거 부탁하면 아우라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 잘 해주신 분들 많더라고요. 그걸 좀 보시면 되고요. 지금 몇 시나 어디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잡스를 아니다. 11시 반, 12시. 조금만 한 10분 더 시간 있네. 조금만. 조금 10분 더 있어가지고 조금 하고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뭐 이야기했듯이 사진을 한번 잘 찍어보려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잘 찍는 거 물리적으로 잘 찍는 거 빼고 좀 아우라 있는 사진을 찍어보기 위해서 저는 뭐 옛날에 이제 사진 동호회에서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하는 글들을 많이 읽고 또 인터넷에 사진에 관련된 이런 글들을 많이 읽다 보니까 아주 오래 전이죠. 한 20년 됐나? 한 2000년 초반들 한 20년 전이네. 그때 인터넷이 보급돼가지고 90년 말에 인터넷이 하기 시작해서 이제 인터넷으로부터 정보를 받아보다 보니까 그 사진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몇 명을 제가 유튜브 하려고 한번 추려봤는데 뭐 사진에 대해서 어떤 뭐 아까도 물리적인 그런 거 빼고 잘 찍는 아우라라든가 영감 있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항상 사진에 대한 비평가들 그러니까 사진가들은 아니고 사진 비평가 뭐 소설가 좀 소위 그 우리가 좋게 이야기하면 그 석학들이죠. 그 뭐랍니까 그 좀 네임밸류가 있다나 어떤 사회에서 어떤 우리도 신문을 보면 뭐 어느 신문사 뭐 사설 뭐 논설위원 이러면 조금 무주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잘나서 무주는 게 아니라 그 논설위원회라는 그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그 무주지 뭐 그 정도 말은 뭐 나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보다 글을 더 잘 쓰고 말을 더 잘 할 수 있지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은 나는 저 네임밸류 없는 거고 또 자리도 없는데 그 뭐 그런 뭐 이런 사람들은 네임밸류도 있고 또 글을 산 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또 무주죠. 그 마찬가지로 비평도 뭐 내가 피카소 그림 보고 뭐 박수근 그림 뭐 저 이중섭 그림 보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 아무도 귀담아 안 듣거든요. 이렇게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 좀 이름 있는 사람들, 뭐 책에 자주 나오고 TV 자주 나오고 또 뭐 학위 한 개 따놓고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먹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사진 분야도 그렇고 미술 분야도 그렇고 조금 이렇게 네임밸류가 있어야 되겠더라고. 네임밸류가 있는 사람이 말을 해야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술 세계를 주도하고 그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 그런 예술의 흐름을, 예술의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항상 그 책을 보다 보니까 그 부딪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정리를 좀 해봤어요. 수전 손택, 1933년생, 놀랑 바르트, 1915년생, 필립 퍼커스, 발터 벤야민, 존 버거. 아마 사진에 관련된 책을 좀 보면 뭐 반드시 부딪힐 거예요. 이분들은.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보기는 다 한 두 분,甚至어떤 책은 세 번씩 읽어봤는데 딱 듣고 나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기초가 없는 근본 개념이 안 잡힌 상태에서 아무리 이런 책 그 사가 읽어봐야 속속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도 잘 안 돼. 어느 정도 이해가 되다가 뭐 이런 책 많이 보긴 많이 봤는데 듣고 나면 모르겠더라고. 그거는 내가 이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자꾸 사올리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기초 지식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제 특히 존 버그라는 그 비평가는 제가 좀 이해가 되는데 이 사람은 응시 보는 것이죠. 바라보기를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고 그 지난번 유튜브에도 제가 했듯이 필립 퍼커스 이분 사진가죠. 이분이 또 바라보기를 상당히 좀 강조하죠. 그래서 제가 필립 퍼커스 책을 보고부터 계속 사진을 찍기 전에 바라본다. 그때부터 이제 1시간, 2시간 바라보기를 해야 된다. 계속 바라보고 사진을 찍는 그런 습관을 키우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이게 한 권의 책이 중요하지 한 권을 책을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 자기 어떤 사진 생각과 사진의 그 스타일을 형성할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그 사진을 좀 더 이렇게 근데 이분들이 다 뭐 나이가 뭐 90이 넘었을 거예요. 돌아가신 분도 많이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때 한 이야기죠. 이렇게 지금 시대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분들이 다 나이가 뭐 다 90이 뭐야 뭐 100살도 됐겠네. 이런 분들이 한 말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식으로는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뭐 100% 따를 필요도 없고 이런 지식을 습득해서 나만의 또 지식으로 이렇게 개조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나만의 어떤 철학, 사진의 철학을 세우기 위해서는 또 옛날에 어떤 100년이 지났던 200년 전에 어떤 철학가나 사진가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사진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는지 그런 지식은 있어야죠. 그래서 어떤 이 사람들 말을 따르라는 게 아니고 그대로 갈 필요는 없는데 그러나 어떤 이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사진을 바라본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는지 그런 거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해서 이 외에도 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저는 뭐 다 보지는 못했어요. 뭐 저기도 몇 군데 있는데 뭐 유튜브 하는데 뭐 자꾸 사람 소개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요거에만 하고 그 중에 특히 제가 관심 있게 본 책은 발트 베냐민의 그 기술 독재 시대의 예술 작품이라는 거. 그 발트 베냐민이 한 이야기가 조금 와닿더라고요. 정확히 뜻은 잘 이해 못하지만 어떻든 이 사람은 예술에 대한 그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게 무슨냐면 발트 베냐민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그 아우라라는 거는 그 예술의 가치가 이제 그 사람 두 개로 나눈다고 이렇게 보면 숭배의 가치와 전시의 가치를 나누는데 숭배의 가치를 뭐라더라? 제의 가치라고도 또 하던데 한자로 복잡해. 왜 그래 한자를 복잡하게 쓰는지 어쨌든 숭배 가치하고 전시의 가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숭배 가치보다는 이렇게 동굴 속에 어떻게 그려놓은 것보다는 사진전을 해서 이렇게 전시해서 보여주는 그런 전시의 가치가 더 비중이 있고 예술의 시대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아우라가 붕괴되고 있다. 아우라가 파괴된다. 그래서 이제는 아우라에 대한 개념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가 바뀌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예술을 바라보는 이게 예술이냐 아니냐를 평가하는 것도 달라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진이 처음 나왔을 때 뭐 회화 그림 화가 중에 그런 말 한 사람 있잖아요. 회화는 죽었다. 누가 그랬는데 뭐 그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는데 뭐 그런 사람 이렇게 다 배울 필요 없고요. 사진은 죽었다. 회화는 죽었다는데 회화 죽진 않았거든요. 왜 안 죽었냐면 처음에는 사진기가 셔터만 누르면 다 찍으니까 그림 그리는 사람 다 굶어 죽었구나 이랬는데 그건 또 세상살이가 그렇지 않죠. 그건 뭐 너무 단편적인 거고 또 사진이 해야 될 영역이 있고 회화가 해야 될 영역이 있잖아요. 그러나 사진기가 생김으로 해서 회화가 갖고 있던 그 기능, 그러니까 회화는 그 심미안적 기능도 있고 뭐 이런 또 기록적인 기능도 있는데 대신 사진기가 나오면서부터 회화는 그 심미안적 기능을 사진에게 넘겨주는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변해가는 거죠. 이 예술이고 뭐고 간에 철학이고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살아가는 시대에 맞춰서 이렇게 살아있는 생물처럼 진화해 가는 거지. 뭐 아리스토텔레스나 뭐 플라톤이 뭐 어떻고 저떻고 한 거 그거 그대로 우리가 따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말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뭐 그 시대에 2000 몇백 년 전에 한 말을 그렇게 말씀을 했구나라고 알고 그것을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또 이 시대에 맞게 바꿔가는 게 우리 인간이 아니냐. 사진도 마찬가지다 이거지. 그러니까 예술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사진 예술이냐 아니냐 논쟁이 많았지만 결국은 지금은 사진이 예술이냐 아니냐 논쟁에 뭐 아무도 이를 안 제기하잖아요. 왜? 사진은 예술이다. 이렇게 이미 굳어져 버렸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회화적 사진을 탈피해서 어떤 사진이 예술 분야로 들어가기 위해서 뭐 그런 도전을 많이 했죠. 뭐 책에 보면 그런 도전을 한 사람들이 스티글리츠의 뭐 스트리트 사진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듀안 마이클이다, 웬디 오홀이다, 이렇게 사진을 좀 이렇게 특색 있게, 여기서 말하는 사진적 나스름을 도전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기록 사진이라도 그 사진적 나스름이 있으면 그 예술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게 말인지 잘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사진도 예술이냐? 지금은 예술이 안 되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회화의 논쟁에서, 회화만 예술이고 사진은 예술이 아닌 걸로 이래됐는데, 사진이 예술의 영역을 들어오기 위해서 많은 사진작가의 노력이 있었다. 그래서 사진은 이렇게 발전해 왔다. 현재도 발전해 가고 있다. 제가 좀 오늘 또 병원에 또 침 맞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네. 오늘 여기서 일부를 마무리 짓고 내일 또 2편을 한번 찍어봐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는 우선 자꾸 말이 빨라져. 이 말이 빠르면 이게 수다쟁이밖에 안 되는데 어떤 간에 경청해주셔서 고맙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사진에 대한 이런 생각은 사진가 100만 명 있으면 100만 명 다 들을 거예요. 제 생각이 맞다는 건 절대 아니고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빈테라이즈라는 유튜브는 사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원래 이게 잘 모르면 나대면 안 되는데 또 유튜브 좀 해보려니까 또 잘 모르는 사람 나대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2편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구정 설날 복 많이 받으시고 가족들과 행복한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